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마 309조 우리 1주택의 예외 규정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09조 보시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죠?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그 밑에 있는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첫째, 누구였죠, 여러분? 1세대가. 두 번째, 어디에?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되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됩니다. 알았죠? 자, 이게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충족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근데 이때 각각의 조건에는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외 규정이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1세대라 하면 국내에, 1세대라는 것은 당의 거주자 본인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요게 바로 예외 규정이고요. 두 번째, 양도 당시 몇 주택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1주택이 된대. 얘는 2주택인데, 2주택인데 그것이 투기 목적 없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그냥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입니다. 1주택으로 봐줄게. 셋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2년 이상 보여야 되죠. 또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 있으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 그럼 이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데 그 보유 거주를 못했지만 그것이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지 않고 거주기간 불문 그냥 그대로 뭐 해주냐?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요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년 이상의 보유 예외 규정과 그 다음에 1주택의 예외 규정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별표 3개짜리고 요게 별표 2개짜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309쪽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 된다, 여러분? 1주택.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무슨 주택이냐? 2주택. 근데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그 2주택이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309쪽 보시면 자, 양가로 1번 일시적 2주택 있죠? 자, 볼래니까 뭐 처음부터 끝이 어딘지 모르겠죠? 예. 자, 같이 보죠.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 본문 볼 때 가로가 있으면 일단 가로는 나중에 보시는 게 나아요. 가로를 같이 보면 돌아버려. 그래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 했다, 여러분? 2주택이 된 경우 찾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 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 했다, 여러분? 2주택이 됐다. 이렇게 밑줄 치세요. 형광펜을 치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를 보지 마. 일단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가 2주택이 된 사유입니다. 슬래시 또는 이렇게 화살표 긋든지. 그래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주택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밑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 여기까지 밑줄.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이게 첫 번째 밑줄 하고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쭉 내려가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야. 자, 문단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매주되었다.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2주택이 된 사유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몇 년이네 여러분? 3년이네.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종전주택. 그러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거죠. 자, 종전주택을 여러분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처분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뭐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종종 걸 보유하는 상태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원래 2주택은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1주택일 때 비과세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럼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이제 몇 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2주택이 됐죠. 아니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 이거 샀잖아. 그러니까 몇 주택이야 지금부터? 2주택이잖아. 그렇다더라도 그 2주택이 된 날부터 자 원칙 몇 년이네? 몇 년이네? 3년이네. 어떤 거 둘 중에 종전주택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 당시 몇 개요? 2개죠. 2개도 이 조건 충족하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보였으면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주겠다 그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몇 주택이야 지금? 근데 몇 년에 처분하라고 결론? 3년에 처분하라고. 그래서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 그럼 이거는 뭐로 말하냐? 최소한 1주택이 몇 년이 지나가야 된다? 1년 이상은 1주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한 1주택이 1년이 지나야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2주택이 됐다 몇 년에 처분하라? 3년에 처분하라고. 어떤 걸?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취득한 것도 먼저 처분한 거죠. 왜? 지금 이걸 처분하고 이걸 이사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안 팔리고 먼저 입주한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몇 년에만 처분해주면 된다? 3년 이내만 처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주택? 몇 년? 3년 이내죠. 자, 근데 여러분 거기 본문에 중괄호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있어요. 자, 종전주택이 어디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때는 몇 년이네 여러분? 요 3년이 아니라 요때는 몇 년에 요 기간이? 2년인데 요게 올해 개정이 됐어. 그래서 여기 몇 년 바뀌었냐? 1년. 그래서 우리 책에는 몇 년 됐다고요? 2년 됐죠? 요게 이번 2020년 2월 1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2년을 더 단축시켰어. 몇 년으로? 1년으로 단축시켰어요. 1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정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한테 나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2주택이 됐어. 그럼 2주택이 됐다 또 몇 년에 처분하면 된다고요? 3년이네, 3년에. 그런데 이때 요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둘 다 어디에 있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요 2주택 해소 기간을 몇 년으로? 1년으로. 그래서 요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네? 1년이네. 1년. 기간이 길어졌어? 짧아졌어? 1년 이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으로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그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요거 어떤 걸, 다른 주택이나 무슨 주택을? 종전주택을 어떻게 된다 그러면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너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을 봐줄게. 몇 주택인데도 지금 2주택인데도 몇 주택을 봐줘서 1주택을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 대상 중 혜택을 준가 불이익을 준가? 불이익을 준 거죠. 불이익을. 왜? 여기는 주택가격이 뜬 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2주택 해소 기간의 원칙은 몇 년에 처분하라고? 3년에 이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게 3년이 원칙인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어디에 있으면 조정 대상지역 있을 때는 이때는 기간을 어떻게 하여? 단축시켜서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줄어든다? 1년을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10쪽 다음 페이지 보세요. 310쪽. 자, 거기 참고 보시면 여러분 2번에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참고에 2번. 예. 자, 같이 보죠.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밑줄. 결론. 요거는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갔다가 여러분 수도권 밖의 지역. 밑줄 쳐. 수도권 밖의 지역. 그럼 우리 세법 어디 말하냐?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이나 법인에 근무하던 자가 다른 주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법인에 이전한 시, 밑줄, 이전한 시 또는 군, 쭉 가로는 보지 말라고 그래서 또 이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이때는 2주택 해소기간이 3년이 아니라 이번에 딱 동그라미 이때는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동그라미 5년. 자, 그래서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우리 세종자치시 이전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던 거, 광화문에 있던 거나 또는 세종, 과천시에 있던 공공기관, 즉 종합청사 원래 이사 갔죠, 여러분? 세종시를 이사 갔죠? 그러면 세종자치시를 정부 청사가 이전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도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종자치시는 공무원들 특별 분양 받은 게 많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그냥 그대로 서울에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자치시에서 하나 더 산 거야. 몇 주택 됐어? 2주택. 근데 나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세종자치시로 내려가는 바람에 서울에 있던 주택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갑자기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해? 화학 시장이 나오면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 못 팔아? 못 팔죠. 그러니까 이제 홀딩하는 거죠. 홀딩이 뭐야? 갖고 있는 거 계속 시장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난 세종시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주택이 된 상태야? 2주택. 종전권 팔려고 내놨는데 나만 팔아서 다른 사람도 다 팔아서 다 팔았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나니까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매도 가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못 팔고 계속 갖고 있고 나는 세종자치시로는 어떻게 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몇 주택에서 2주택. 그럼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는 얘기 여러분? 5년이다. 그입니다. 5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 그럼 이건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이건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2주택이 되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몇 년에 처분하면 돼? 2주택이 됐다. 그럼 원칙 몇 년에 처분하라고? 3년 이내 처분하라고. 3년 이내. 근데 요 2주택 해소 기간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가. 첫째, 둘 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거는 혜택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 그래서 이때는 기간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진다고. 1년 이내로 짧아진다고. 자,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샀다. 이때는 공무원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무원에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몇 년이야? 5년인 것 같아, 5년. 그래서 이때는 기간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죠.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이 원칙은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예외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놈 다 있다. 종전권 신규주택 모두 다 있다. 그럼 몇 년 이내로 줄어들고 1년.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이나 공공기관의 얼러감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다? 2주택. 이때는 누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때는 기간을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5년으로 어떻게 한다? 단축이야? 연장이야? 연장이죠. 혜택을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개, 요걸 기억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가? 몇 년 이내 처분해야 되냐? 원칙은 몇 년? 3년.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지방일 때는 5년. 요게 제일 중요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라도 그냥 잡아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1쪽 보세요.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밑줄. 노부모 동거 봉양. 혼인. 똑같아요, 여러분. 자,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여기서 부모님은 몇 살 여러분? 60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밑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걸 뭐란다 여러분? 노부모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노자는 늙을 노자가 아니라 은퇴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요즘 60세는 젊은 오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 계시니까 자식이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합친 거죠. 근데 합친 건 좋은데 부모님도 몇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자식도 몇 주택이야? 1주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됐다? 2주택이 됐다.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뭐하게 하여 동거봉양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 다음에 몇 주택 됐다? 몇 주택 됐다? 2주택 됐다. 자, 그렇게 됐더라도 이거는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인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합친 날짜 동그랗게 치면 다 몇 년이야 여기는? 10년이죠. 제일 기네요. 10년. 10년 이내 어떤 주택을 양도하라고요? 밑줄. 먼저 양도한 주택. 이때 먼저 양도한 주택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부모님 거, 자식 거. 아무거나 본인이 판단하는 얘기였구나. 본인이. 부모님 걸 처분할 건지 자식 걸 처분할 건지는 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규정 두지 않고 임의로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똑같아. 다만 얘는 2주택 사이가 뭐야? 혼인. 아까는 왜 2주택 됐어? 부모님 모시고. 이번엔 3번은 혼인이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뭐 함으로써?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자, 그 혼인한 날부터 몇 년에 여기는 이제 5년. 동그라미 5년. 2주택 해소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5년. 아까 부모님은 몇 년 했어? 10년. 이때는 혼인은 몇 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더 혜택을 주는가? 혼인한테 더 혜택을 준가?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란 얘기야.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네가 혹시 몇 주택이 되어서 2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10년 넉넉하게 시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주택 때문에 부모님 모시는 건 안 모시는 건 아니잖아. 내 자식의 배우자가 안 모시려고 그래서 안 모시는 거지. 그렇죠? 내 자식은 나를 모시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아들 가지신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 내 아들은 나를 모실까?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아들은 모신다고. 근데 누가 안 모셔? 그 아들의 배우자가 안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걸 왜 몰라? 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딸 없으시면 딸 일단 재생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딸을 확보됩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모시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누가 모시는 시대야? 딸이 모시는 시대입니다. 여성 모계 사회로 가는가? 사회가 발달될수록. 지금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갖고 제 2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갑시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이 세 가지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되는 주택. 수도권 밖 그러면 하여튼 어디로 말하는가? 지방. 근데 지방에 있는 주택을 왜 샀대? 여기는 사유가 세 가지야. 세 가지. 거기 나왔죠?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이 세 가지 사유로 지방에 있는 주택가. 그 밖에 무슨 주택 여러분? 일반 주택. 밑줄 일반 주택. 자, 여기는 이제 특정 주택이 나왔어. 특정 주택가. 특정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
자, 그래서 몇 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2주택 됐네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자, 이 특정 주택과 대응되는 일반 주택이 나오면 항상 어떤 걸 먼저 처분하냐? 일반 주택을 반드시 먼저 처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요 특정 주택이 바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 하나를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주택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하나. 그래서 몇 주택이야? 2주택. 자,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인데, 자, 요때는 2주택 해소가 된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여기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죠, 3년. 3년이 중요한 거야, 3년이. 어디가 중요한 건지 포인트를 잘 잡아. 엄한 거에다 신경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출전에 물어보는 건 몇 년이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 몇 년 처분하라고? 3년이랍니다, 3년. 주의사항. 근데 여기는 반드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이야. 항상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면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 근데 여기는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로 지방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상태는 2주택 상태. 여기는 몇 년에 처분하라고? 이거를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걸 처분하라고? 일반 주택을 처분하라고. 3년.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다고. 출전에 물어보는 거 요거다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세요. 이번에 뭐죠?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은 거죠. 자, 상속인이 원래 주택,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하나 상속해서 몇 주택 됐다는 얘기야?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상태? 2주택 상태. 근데 여기부터는 특징. 여기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즉 이거를 몇 년에 처분하라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을 반드시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도대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자, 여기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뭐 해갖고 돌아가셔서 이걸 뭘 받았다고? 상속을 받았다고 1주택을 가진 애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상속인이 되는 거고. 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속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인은 이제 몇 주택 됐어? 상속은 몇 주택 됐다고? 2주택. 그럼 2주택이 된 게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면 2주택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무슨 주택을 일반 주택, 요 놈을 어떻게 하라? 먼저 처분하라. 그럼 먼저 처분하면 너 몇 주택으로 봐줄게? 네, 1주택으로 봐줄게.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해준 주택, 이걸 무슨 주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상속주택. 얘를 먼저 양도하면 그럼 이때 몇 주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주택. 그래서 항상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양가로 6번. 자, 저는 여러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또는 등록 문화재인 주택 하나와 문화재인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인 상태 지금? 2주택 상태다. 그입니다. 그럼 문화재 주택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증축해축 수순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일반 주택 하나 더 갖고 있는가? 그럼 이거 잘 보존하라는 얘기야. 잘 보존하. 그러면 이제 네가 몇 주택 되는 2주택이 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네가 문화재 주택 하나와 거주하고 있던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 이때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상속받은 주택부터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농어촌 주택이 있네요, 여러분.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귀농주택, 이농주택,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도시의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2주택을 갖고 있어요. 2주택. 자, 그럼 2주택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죠. 일반. 단 여기도 역시 양도시에 대한 제한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보죠. 양가로 7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맨 밑에 1, 2, 3 있죠. 찾으셨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있잖아. 예, 그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가? 농어촌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 우리는 이걸 세법에서 뭐라냐? 농어촌이라고 해요. 농어촌. 자, 우리 세법에서 이거야. 수도권 밖의 지역. 그럼 이걸 어디를 말하는 거 그러면? 지방. 지방을 말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지역. 그럼 이건 어디를 말하냐? 농어촌을 말해요, 여러분. 농어촌. 그래서 단순히 수도권 밖의 지역이다. 그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로 말하는 거? 지방. 근데 수도권 밖에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읍 또는 면. 그러면 이건 어디 말한다, 여러분?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그럽니다. 농어촌 지역. 그래서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 하나? 농어촌 주택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 몇 개씩 갖고 있다고요? 하나씩 소유했다. 이때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라고 여러분? 일반 주택. 항상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면 항상 어떤 걸 먼저 한겨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양도시기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만 거기 밑줄 무슨 주택은? 귀농주택은 무슨 주택은? 귀농. 귀농이 뭐야 여러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농사지러 가는 걸 말하는가?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 하나 더 산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귀농주택.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자, 은행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해갖고 이제 은퇴했죠. 그때 남편이 뭐라냐면, 야,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 내려가재. 처자식들한테. 근데 처자식이 뭐래? 유고, 너만 내려가, 시켜. 왜 날 내려가라 그래? 농사 너 혼자 줘.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저씨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거주 목줄 하나 더 산 거죠. 그게 무슨 주택이야? 귀농주택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무슨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와 귀농주택 하나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이라는 얘기야. 자, 그때 그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자 밑줄 쳐야 돼. 지금부터 귀농 후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에 하나여 그 주택을 취득한 어떤 몇 년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정해서만 해준다. 즉 귀농주택은 조건이 붙네요. 귀농주택은 조건이 붙어서 딱 몇 번만 해주겠다. 혜택을 한 번만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 주택 한 번만 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을 처분해야 반드시 5년에 어떤 주택 처분해? 일반 주택. 항상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자, 양가로 8번 갑시다. 자, 나는 이제 8번은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야. 어디로 가야 돼? 장기 임대 사업자.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 사업자여서 장기 임대주택 몇 채 갖고 있냐? 5채 갖고 있어요. 무슨 주택? 임대주택 5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과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임대주택을 5채. 그리고 시공군 쪽에 등록됐어. 그리고 이건 임대주택이니까 내가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주택? 거주주택 1채. 그래서 총 나는 몇 채 갖고 있냐? 6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값이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고 여러분? 6개 갖고 있대요. 몇 주택? 6주택. 너 왜 주택 6개나 갖고 있어? 그랬더니 5개는 무슨 주택이고?
임대주택이 돼. 임대주택이 돼.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이고 임대주택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돼. 그래서 요 몇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6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요걸 지금 양도한 겁니다. 이걸 뭐 했어 여러분? 양도했어. 무슨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던 무슨 주택을?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럼 양도 당시는 몇 채지만 6채지만 이 갑이 여기서 자기가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을 뭐 했으면 살았으면 거주했으면 그냥 그대로 몇 주택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봐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임대사업자단 말이야. 6채를 갖고 있어. 그럼 이게 투기모처럼 6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주택이고 5채는 임대주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5채. 이거 요건 충족했다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몇 채? 한 채. 몇 채 갖고 있어? 6채. 이 상태에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걸 팔으면은 양도 당시는 몇 개지만 6개지만 네가 여기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2년 이상 살았으면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죠. 본인 살고 있다. 그러면 너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을 봐줄게. 따라서 2년 이상 뭐해서 뭘 받는가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임대사업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자, 나는 거꾸로 이제 뭐 하고 있느냐?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 장기 가정 어린이집. 몇 채 갖고 있냐? 한 채 갖고 있어.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몇 채? 한 채. 그래서 몇 주택 갖고 있어요 지금? 2주택. 자, 저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하고 있다. 어린이집 뭐 소위 말하는 뭐 이거? 놀이방이죠? 놀이방이야? 노래방이야? 놀이방이야? 노래방하고 놀이방의 차이점은 뭐야? 응? 놀이방은 아가가 가는 데고 노래방은 엄마가 가는 데잖아. 어디도 뛰었잖아. 땀 흘리면서. 자,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한 채가 있고 내가 뭐하는 주택? 거주하던 주택 한 채. 몇 주택? 2주택. 이 상태에서 이 거주하던 주택을 지금 뭐한 거야 여러분? 양도했어. 그럼 양도 당시 몇 개지만? 2개지만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거주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어린이집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하계동에 15층짜리 아파트에 1층짜리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뛰는 거야 주택 가격이. 그 팔라고 이제 처분하려고 내놨어요. 또 안 팔려 그렇게. 그래서 딴 데로 왔고 빨리 2주택 해소를 해야 되니까 저걸 처분하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미아리 있죠, 뭐 하계동 이쪽에는 뭐 제재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제한테 이제 같이 수업 들으는 공인중개들한테 좀 빨리 처분하라. 뭐 시세도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꼭 시세위원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좀 처분해라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팔렸다고. 그래서 시세대로 받았대. 희한하네. 그래서 안 팔리던 놈에서 그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 1층을 이걸 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정 어린이집 한대. 어린이집. 이거 하려면 몇 층이 있어야 돼? 아파트? 1층이 있어야 돼. 1층. 그래갖고 교육청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2월달인데 그래서 이게 팔렸어. 팔리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유명한 드림랜드가 공원화가 되면서 주택 번동 가격이 막 뛰는 거야. 팔고 나니까 막 팔리는 거야. 그리고 맞은편에 장이동이 재개발 사업이 지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 때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주택가 전세가가 막 이쪽 옆에 줄에 막 퍼지는 거죠.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뭐도 올라가는가? 집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팔고 나오니까 막 집값이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팔자가 돈을 벌 팔자 못 벌 팔자? 못 벌 팔자야. 조그맣게 얘기해.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린이집 하느라고 한 채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집 한 채. 그래서 몇 주택? 2주택. 근데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는 얘기야. 이 어린이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다 보니까 몇 주택 된 상태 지금 2주택이 됐다니. 그러면 이거 2주택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1주택을 인정해 줄게 그 얘기야. 자, 나는 법에서 정하기는 요걸 충족한 무슨 사업자?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 사업자에서 5채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던 거주택 몇 채 갖고 있어? 한 채. 그래서 몇 주택? 6채. 그래서 내가 이때 요 살고 있던 이 주택을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서 팔린 거야. 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원래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근데 IMF가 터지기 전에 한 1주택을 갖고 있으세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19채로 눌렸어요. 그 비법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자, 청주가 아니라 그 청주 더 내려가면 어디예요? 수원 밑이 어디야? 청주 더 밑이 어디야? 조치원인가? 조치원이니까 아마 청주가 맞구나. 청주. 자, 청주에서 임대사업자를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임대주택 몇 채 갖고 있다고? 5채. 그래서 이 청주에 거주하던 주택 몇 채? 한 채. 그래서 몇 채야? 6채. 자, 근데 그 친구 딸이 중학생이 됐어. 중3이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 있던 청주에 있던 거주주택을 뭐 하는가? 처분하고 얼로 오는가? 목동으로 이사 오는 거죠. 목동으로. 왜 목동으로 오는가? 학군 때문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처분할 때 지금 몇 주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6주택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지금 투기 목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실수요자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몇 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2년 이상만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 그래서 그 친구가 청주에서 있던 63평짜리 주택을 팔고 목동에 35평짜리 이사 왔어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35평짜리 아파트를 이사 오니까 그 친구 딸이 막 울어. 중학생 딸이 막 울더래.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집 망했냐고. 우리 집 망하니까 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한 줄 알고 막 울더래. 왜? 65평치 살다가 몇 평을 사? 35평을 왔으니까 갑자기 집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그거 처분해도 목동 걸 못 사, 거의 뭐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가정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 거에서 몇 주택 됐다 여러분? 2주택이 생겼다. 그래도 본인이 뭐하고 있던 주택?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 몇 주택 봐주겠다? 1주택.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316쪽을 보세요. 자, 316쪽에 박스가 있죠. 별표 3개짜리 여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야,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주 이전, 동거봉야, 혼인, 수도권 밖의 주택 묶으시고요. 요 내놓은 묶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까지는 얘들은 특징. 얘들은 2주택에 대한 해소의 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몇 년이야? 3년. 동거봉양은 10년, 혼인에 한 경우는 5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주택은 몇 년? 3년. 그래서 얘들은 양도시기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밑에 상속받은 주택부터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장기 임대주택, 장기 가정 어린이집 이때는 얘들은 2주택 해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특징이야.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몇 년 이내에 가도 상관없다. 이 주택 상태가 몇 년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대신 특정 주택과 무슨 주택이 나면 일반 주택이 나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을 반드시 처분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노부모 동거봉양과 혼인은 얘들은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둘 중에 있는 아무거나 뭐 먼저 양도주택. 그래서 얘들은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반드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 여러분? 종전주택.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걸 처분하는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가정 어린이 사업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단 그 거주주택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는 거죠.
그 박스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박스 바로 밑에 나왔죠? 조정 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지역이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매출됐다. 2주택.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자 2년이 아니라 몇 년을 줄였더라고요? 1년.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해야 돼?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거죠. 자, 그 밑에다 하나 더 주세요. 수도권 밖에, 죄송합니다. 수도권에 있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가서 지방으로 이전했어.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몇 년이야? 아까 과천시 세종자치시 얘기했잖아. 이때는 몇 년이다? 공무원들 때문에 기간이 길어져 갖고 5년. 그래서 2주택 해소 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지만, 자 여기 보세요. 2주택 해소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일자는 몇 년이고 1년. 여기 올해 개정됐다 그래서 책에는 몇 년이 나왔지만 2년지만 이게 개정되었고 이번 2월 11일자로 개정돼서 1년 단축됐고, 그 다음에 지방의 수도권에 있던 법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감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 했다. 이때는 2주택 해소기간이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316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가면서 풀어 헤쳐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1번 일시적 2주택 나왔죠, 그림에. 2번 노부모 동거봉양 나왔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왔죠. 몇 년에 처분하라고요? 노부모 10년. 자, 동그라미 3번 혼인 나와있죠. 자, 혼인했을 때, 자, 남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1주택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때 남자의 표정은 어떻게 됐어? 입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게 남자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2주택 했다. 이때 몇 년이 처분하라? 5년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쭉 한번 나머지 그림을 쭉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제 319쪽 7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갑시다. 별표 3개. 자, 지금부터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보여야 되는 거죠? 2년 이상 보여야 된다. 다만 그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지역이 있으면 취득 당시 어디 있다고? 조정 대상지역이 있으면 이때는 단순히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그 주택에서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거주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이때에 이 보유 거주를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근데 그게 몇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할 때는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가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이 바로 31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7번 별표 3개 표시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자, 양갈 1번 갑시다. 자, 양갈 1번은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 다만 앞에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붙어있지만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자, 그래서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 임대주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임대주택을 뭐하여? 취득하여 지금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주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 그럼 나 여기 맨 처음에 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임차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어떤 주택이 여러분? 건설. 자,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야. 뭐 하는 방법 하나? 직접 뭐 하는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하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뭐하여?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결론은 임대주택은 무슨 주택가?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 취득 형태가 우리 세법은 이 둘 중에 어떤 놈을 더 우대해줄까?
가능하면 임대주택이라더라도 어떤 임대주택을 선호할까? 건설 임대주택을 선호할까? 매입임대주택을 좋아할까? 건설. 자, 얘는 임대주택을 새로 지면은 이거는 그만큼 새로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매입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 두 가지 있으면 어디에 더 혜택을 주냐? 건설 임대주택 혜택을 먼저 해.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지으란 얘기야. 지어갖고 이걸 뭘로 돌리란 얘기야? 임대주택으로 돌리란 얘기야. 그러면 각종 세법상 뭘 준다? 혜택을 줘. 혜택을 주는 대신 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 그래서 임대주택법상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이야? 5년 이상이야. 5년. 최소한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은 이러한 건설 임대주택은 법에서 최소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뭐 하라 그래서 여러분 임대하라라고 써요. 임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반 건설이라든지 또는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가 원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주택 아파트를 뭐하고 건설한 다음에 그 건설한 임대주택을 뭐하는 거 여러분?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줘?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고 몇 년 지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뭘 하는 거 여러분? 분양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임대업자 건설 임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뭐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설한 주택이 무슨 대상이면 상한가 분양 대상, 분양가 상한가 적용 대상이면 분양을 한 채가 일단은 뭐를 하는가? 임대를 먼저 해.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인데 어쨌거나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뭐 하면 임대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양이 가능해. 5년 이상 뭐 한 다음에 임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분양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얘는 임대주택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특징,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가 않아요. 그럼 수도권 등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분양. 그럼 나는 여기 먼저 뭘 들어왔어? 임차 들어왔죠. 임차. 나는 뭘로 들어온가? 임차인.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살다가 5년 살다가 이걸 뭘 하는가?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임대업자가 뭐라냐면 야, 네가 먼저 사. 그럼 너한테 혜택을 먼저 줄게.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을 뭘 받아서 취득했죠. 난 맨 처음에 뭐 들어갔다가 임차 들어갔다가 이걸 분양받았다고. 그럼 이제 비로소 소유권을 뭐 했어, 여러분? 취득했죠. 그럼 이 소유권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무슨 기간이 나오죠, 여러분? 요 때까지 이제 무슨 기간이 나오는가? 보유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다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봐야 되죠? 그럼 기간이 너무 어떻게 돼? 길어지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 한 날로부터? 임차한 날부터 그 임대주택을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뭐 했다면? 거주를 했다면. 즉 나는 이미 여기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것도 몇 년을? 의무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여기서 뭐 했다면? 거주했다면. 그때는 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한 2년 이상을 묻지 않고 그냥 너는 이거 보유했는지 또 조정 대상기도 2년 이상 거주했는지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냐? 1번입니다. 1번. 자, 그래서 같이 보죠. 1번.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뭐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죠. 그래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이 동그라미 어떤 날부터 여기 잡아 어떤 날부터 키워드를 잘 잡아 어떤 날 임차일 동그라미 이걸 출전에 살짝 말을 바꿔 뭐로 바꾸냐 취득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일이 아니라 어떤 날부터 임차일 하나 임대주택이 임차 들어왔다고. 그래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뭐한 기간이 밑줄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보주기간, 거주기간을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해준다? 비과세. 근데 거기 여러분 7번의 본문에 뭐라 적혔냐면 7번 바로 밑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밑줄 1세대 밑줄 하나. 7번 본문 보라고 1세대가
다시 밑줄. 양도 이제 국내 1주택 보유 밑줄. 그럼 우리 비과세 효과는 몇 가지죠, 여러분? 3가지. 자, 근데 여기는 지금 7번은 뭐가?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 요거는 충족했죠? 2가지 충족해서. 근데 아직 3번째 조건 뭐를 못한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못한 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가 바로 1번 무슨 주택이면 임대주택이죠.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양도할 때는 이때는 그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할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뭐 해주겠다? 비과세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양가리 2번. 주택가 부수 토지로서 그 당의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이거는 가려울 걸 봐야 돼. 그래서 당의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가 부수 토지 안에서 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뭘 당했다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밑줄. 그럼 협의 매수나 수용 밑줄 쳐놓고 이거 자발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양도. 그래서 내가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뭘 당했다 그러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택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주택이 뭘 당한 거야? 수용당하고. 그럼 이거 나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뭘 당하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이때 그게 몇 주택이면 1주택이면 설사 뭐를 못했어도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지 못했어도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양도 1톤 수용을 자, 동그라미 몇 년이네? 5년의 양도 무슨 부분도? 잔존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도 그대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즉 수용을 할 때 전부 수용을 하지 않고 뭐만 한가? 일부분만 수용한가? 일부분만. 그럼 일부분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무슨 부분도 잔존 부분도 몇 년에 처분하면 5년에 처분하면 그 잔존 부분도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으세요. 자,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요. 둘 다 세대 전원이 출국했습니다. 세대 전원 출국 밑줄. 세대 전원 출국하면 어디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떠난 거죠, 우리나라. 근데 왜 떠났냐 물어봤더니 3번은 밑줄 해외 이주로 떠난 거고요. 밑줄 해외 이주. 4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했대.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둘 다 우리나라 떠난가? 근데 왜 떠났냐 물어봤더니 3번은 뭐래 떠난 거고? 이민 가느라고 떠난 거고 4번은 해외 지점 발령 났다 그 얘기야. 왜 그 지점 발령 난가? 그래서 이렇게 세대 전원이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나갈 때는 그때 그 양도 당시 주택이 몇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묻고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만 붙어있죠. 밑줄 둘 다 출국 현재 몇 주택 여러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시 밑줄 출국일부터 몇 년에 양도해야 돼? 2년 이내 양도 밑줄. 자, 여기는 적으세요 여러분. 출국 후 양도죠. 여기는 출국 후 양도. 즉, 요 단서 규정은 우리나라 떠나기 전에 처분한 다음에 떠나면 괜찮은데 얘는 출국할 때까지 처분을 못하고 거기다 적어 출국 후 양도한 경우다. 단서는 뭐 했다? 출국 후 양도한 거야. 단서 있죠? 밑줄 쳤어요? 네, 그래서 저거 여기는 어떤 경우다고요?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한 거야. 처분한 다음에 떠나질 않고 떠난 다음에 양도했다고. 그럼 우리나라 떠난 다음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비거주자가 돼. 비거주자. 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소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거주자에서 뭐로 바뀐다 그러면 비거주자.
그럼 원래 비거주는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죠.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주자. 근데 얘는 지금 원래부터 비거주자가 아니었죠. 원래는 뭐였어? 거주자였다가 이민을 가거나 또는 해외 지점으로 발령 나서 나가는 바람에 비거주 바뀐 거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비과세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주겠다 시간을 2년 주겠다냐 2년. 그래서 떠난 다음에 처분하더라도 몇 년에 처분하면 밑줄 출국일부터 몇 년에 2년 이내 양도하면 그때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비과세주마 그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똑같아. 다만 사유가 3번은 뭐로? 이민. 4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걸피라는 뭐 여러분 취약이나 뭐 근무상 요 두 가지 사유죠 여기는. 자 양가로 5번 밑줄. 자 양가로 5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양가로 5번이야. 자 양가로 5번은 대전제 조건의 밑줄 여러분 1년 이상 거주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저거 실수요자. 즉 얘는 원래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이 집에서 살았어야 돼. 그런데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의 치료, 자 법정 사유,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그리고 그 부득이한 사유가 그 밑에 여러분 1, 2, 3, 4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잖아. 그 1, 2, 3, 4 묶으세요. 아니 그 밑에 본문 동그라미 1, 2, 3, 4 있잖아. 밑에 양 8번 바로 위에 그 묶으라고. 못 찾네. 참. 아니 8번 위에 바로 1, 2, 3, 4 있잖아. 이거 묶으라고. 자 그리고 여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여기 사유야.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묶으시고요. 예. 여기에 바로 사유, 법정 사유. 그럼 자 거기 보세요. 1번 뭐죠? 취약. 2번 뭐죠? 근무상. 3번 뭐죠? 질병의 치료 유형이죠. 4번 뭐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 있죠. 그래서 법정 사유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4가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옆에다 적으세요. 법정 사유가 아닌 걸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사업상 형편. 사업상 요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5번은 법정 사유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4가지. 이때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고?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출제는 자꾸 일로 몰고 간다고. 일로. 사업상 형편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여러분은 어머 얘는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안 그러면 1년 이상 나는 거기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근데 요 몇 가지 사유로? 4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가는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가? 다른 시군. 그러면 이때 다른 시군을 이전할 때 몇 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뭐 해주겠다 그대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 취약, 둘째 근무상, 셋째 질병의 치료, 넷째 뭐 학교 폭력 피해. 이 4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군, 지방이 아니야 그냥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얘기야. 이사 가느라고. 이 4가지 사유로 이사 갈 때는 설사 몇 년 이상 보유를 못했어도 여러분 2년 이상 보유 또는 그 조정 대상적일 때 2년 이상 거주. 그런 걸 묻고 묻지 않고 곧바로 뭐 해줄게 여러분? 비과세. 이때 취업에 잘 나오는 건 뭐다 잘 나온다?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면 꼭 뭘 확인해야 돼? 사유 꼭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 문제 어디 장난치냐? 여기서 사유는 법정 사유라더라 몇 년 이상을 해야 돼? 1년 이상 거주. 근데 요걸 자꾸 출제 요즘은 요걸 이렇게 고쳐. 6개월 거주. 그 맞아 틀려. 최소 몇 년 살았어야 돼? 1년 이상 살아야 돼 여러분. 자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거 여러분 우리 1주택의 예외규정과 보유기간 거주의 예외규정 살펴봤습니다. 얘들은 우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규정 여러분. 그래서 꼭 좀 한번 책을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자 8번 볼까요 여러분?
자, 8번은 장기 저당 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 특례가 나와 있죠? 특례 X. 시험에 안 나온다 보세요. 일단 나중에 봐. 보지 마.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뭐로 나왔지? 그러면 특례 나왔죠? 역시 X. 예, 들어가지 마세요. 특례는 들어가지 마. 자, 다음 322쪽. 322쪽 10번.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수용 경우 1세대 1주 특례 있죠, 여러분? 역시 이것도 X. 그래서 일단 특례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입니다. 들어가지 마라.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특례는 들어가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326쪽 보세요. 자, 326쪽에 보시면 여러분, 자, 공시법에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자, 갑시다. 여기.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차, 여러분 동그라미 여기는 뭐죠? 감소 동그라미 감소되어서 지급받은 뭐가 있다면 조정금이 있다. 지급받는. 자, 이거 여러분. 자, 지적공부가 있어. 지적공부 배우셨죠? 공시법에서. 지적공부. 자, 이건 일제 때부터 만들어 옛날 장부야. 자, 지적공부상에 내 토지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냐 봤더니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요즘 이 지적공부에 하나하나씩 적던 걸 이제 지금 다 뭐 하고 있느냐? 디지털 작업, 즉 전산화 작업하고 있다고. 무슨 작업하고 있다고 여러분? 전산화하고 있다고. 이 전산화할 때에 그냥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실제 뭐 하냐? 면적을 측량을 해. 실제 측량을 해. 그래서 지금 공부에 기록된 면적이 실제 일치가 되는지 다 뭐 하면서 측량하면서 전산화 작업했다고. 근데 공부상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보니까 측량하니까 90제곱미터인가 90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90. 그럼 원래 난 여태까지 몇 제곱미터인 줄 알았는데 100제곱미터인 줄 알았는데 90제곱미터라는 얘기야. 그럼 면적이 지금 커져서 줄어들어야 돼,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몇 제곱미터 줄은가? 10제곱미터가 줄어든 거죠. 근데 B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B는 90으로 돼 있는데 요 놈은 100제곱미터로 측량하니까 10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0제곱미터가 늘어나겠죠. 여태 공보상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 90. 근데 실제 측량하니까 얼마 되니, 여러분? 100.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요 두 놈이 서로 바뀌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예의 토지 면적은 이제 얼마를 기록해야 돼? 90. 근데 종지는 얼마로 했으니까 100제곱미터로 된 거야. 그러니까 10제곱미터를 지금 뭐 한 거로 보냐? 판 걸로 봐서 조정금을 받아. 돈을 받아. 면적 얼마 줄어드니까 10제곱미터. 거꾸로 얘는 10제곱미터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죠. 그럼 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돼. 그만큼 늘어나는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10제곱미터를 얘한테 산 거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돈을 어떻게 하고? 받고 얘는 돈을 내고. 그러면 이때 이 돈을 받았으면 10제곱미터를 판 걸로 봐야 되겠지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지금 이거는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가 법에 의한 거야. 법에 의한 거죠. 전산하는 작업에서 면적이 조정한 거죠. 그래서 설사 네가 뭘 받았으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안 하겠다. 10제곱미터 어떻게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됨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쓰면 받았으면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래서 지급 받는 조정금 조정금을 어떻게 했다니까 받았다는 얘기죠. 면적이 어떻게 되면서 감소가 돼서 그 감소된 만큼 돈을 받았으면 원래 매도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매매 개인적인 매매가 아니라 법에 의한 매매죠. 법에서 강제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강제징인 거니까 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거꾸로 면적이 자 동그라미 뭐예요?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 있죠. 돈을 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낸 사람이죠. 그럼 요거는 필요금을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비고 과세 여부 잘 보세요. 별표 하나. 요거 작년에 개정됐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얼마든지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밑에 지적 제조사 사업과 양도세제가 보충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쉴게요. 예.